자, 48페이지 한번 봅시다. 48페이지. 자, 전 시간에 우리가 이제 지목과 관련돼서 우리가 좀 암기 코드가 몇 개가 나왔어요. 자, 암기 코드가 몇 개 나왔어요? 3개가 나왔죠. 하나 뭐예요? 자, 하나는 이제 읽어봐요. 주요 상업 의숙. 자, 요약집 정리할 때 이제 암기 코드를 자기가 스스로 교통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자, 주요 상업 문어숙은 지목이 뭐예요? 네, 그래서 여기 공장안 의료시설의 지목은 뭘까요? 공장 영지. 자, 어떤 분은 뭐예요? 저보고 요 암기 코드를 따로 정리해주면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별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자 읽어가면서 마무리 좀 해달라는 겁니다. 또 하나 뭐가 있었어요? 자, 목도장이 있었죠. 목도장. 자, 목도장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지목에 지자 따고 겉자리가 뭐예요? 도하고 장. 단서는 뭐라고 달았죠? 자, 지적 공부 중이라고 그랬어요. 자, 지적 공부 안에서 목도장이야. 자, 기타 공부인데도 지목이 등록되는데 두 군데가 있어. 대표적으로 지상경계점 등록부와 또 하나는 부동산 종합 공부가 있죠. 자, 그러면 지적 공부와 관련돼서 무슨 도장? 목도장. 또 하나는 이제 차문자 원칙과 관련돼서 읽어봐요. 장, 차, 천, 언. 자, 장이 뭐예요? 공장용지, 차, 주차장, 천은 하천, 언은 유원지. 그래서 지목에서 우리 이제 자 암기 코드가 이제 3개가 나왔다는 걸 확인하고 교통 정리를 확인해두고 우리 지번과 관련돼서 우리가 지번과 관련돼서 암기 코드는 뭐예요? 여기 한번 읽어봐요. 아까 뭐가 있었죠? 채멀려 어디에 연결되죠?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 또 하나는 자 지행축 이거는 어디로 연결되죠? 지적 확정 청량 즉 도시개발 사업의 지번 부여 방식을 준용하는 것. 또 하나 뭐가 있죠? 반지축. 하나 더 있었죠. 하나가 뭐 있었어요? 결번과 관련돼서 지지축 그죠? 자, 결번은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죠. A적으로 사용이 가능한데 읽어봐요. 지번 변경, 지적 확정 청량, 측적 변경. 그러니까 요거는 나중에 딱 활용해 먹으면 시간이 단축이 돼. 엄청나게 단축이 된다라는 겁니다. 문제를 풀 때. 자, 그래서 요거 한번 항상 우리가 이제 정리해 놓고 자기가 스스로 문제를 풀 때 요걸 활용해서 문제를 풀고 있는지 그냥 풀고 있는지를 확인 작업을 해 달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48페이지 뭐예요? 자, 3번에 뭐가 나오죠? 경계. 자, 경계와 관련돼서는 경계도 우리가 항상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경계가 출제될 때 경계와 관련돼서 그러면 어디가 출제되느냐? 그게 이제 중요하겠죠. 그동안 제일 많이 출제된 게 그 밑에 가로 2번을 봐봐요. 가로 2번에 뭐가 나와있죠? 지상 경계의 결정 기준. 그게 제일 많이 출제됐고요. 자, 거기에 이제 따로 별표 3개를 해놔야 돼. 경계는 전체적으로 보면 별표가 5개짜리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가로 3번에 가봐요. 가로 3번에 뭐가 나오죠? 자, 지상경계점 등록부. 지상경계점 등록부 나와 있죠. 그래서 별표 하나 해놓고. 자, 그 다음에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의 결정 찾았어요? 예, 가로 4번이 올해 별표 3개야. 올해 느낌은 가로 4번이 나와요. 자, 자꾸 이제 누가 와요? 자, 그분이 옵니다. 그분이 와요. 그래서 그분이 몇 번이 나온대요? 4번이 나올 가능성이 유력하다라는 거네. 가로 4번. 가로 4번은 23회 2.5점짜리 단독 문제로 출제됨으로써 가로 4번이 올해 집간접으로 출제 예상이 되니까 대비를 해줘야 돼.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경계가 이렇게 한번 보죠. 자, 올해 여기 앉아있는 사람 다 합격하니까 그만큼 그냥 여유 갖고 하세요. 널널하게 가지고 하세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죠 이제. 자, 경계와 관련돼서는 그러면 일단 여기에 이제 가로 열고 울타리라고 써요. 울타리. 자, 그러면 이제 경계를 풀 때 실수가 제일 많은 게 뭐예요? 이 앞에다 써봐요. 자, 경계점하고 경계를 실수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경계점으로 나와 있는지 경계로 나와 있는지를 구별하라. 자, 경계점은 그러면 여기 봐봐요. 점이고 여기 봐봐요. 경계는 자 선이 나와야 되겠죠. 경계점은 뭐가 나와야 돼?
경계점. 그러면 지난주에 경계점을 배웠으니까 경계점이란 선의 굴곡점으로서 지적도의 몇의 도의 형태로 등록되거나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좌표 형태로 등록되는 점. 이게 무슨 점? 경계점입니다. 자, 경계라는 것은 그러면 경계라는 것은 자 뭐의 필지별 경계점간을 직선으로 연결하는 선 뭐라 그래? 경계. 그러면 거기 옆에 경계라는 그러면 필지별 거기 행강 변쳐놓고 직선이에요 곱선이 직선 선으로 표시한 걸 그래서 경계라고 그럽니다. 근데 여기에 호시탐탐 출제원이 노리는 게 하나가 있어요. 필지별이 지행별이 필지별 그 자리를 꼭 확인하는 연습을 해야 돼. 그리고 너무 거기에다 치중하다 보면 또 봐봐요. 어디에다 또 깜빡 놓치느냐. 이걸 경계점이라 하면 이렇게 장난을 친다고. 그러면 필지별 직선 선이 나오면 꼭 확인하는 연습을 해야 돼. 경계냐 경계점이냐. 경계. 점이 나오면 경계점. 이걸 구분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고요. 자, 경계와 관련돼서 바로 그거는 바로 옆에다 하나 써놔봐요. 옆에다가. 자, 옆에다 세 개를 하나 뭐예요?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경계는 어디에만 등록되느냐? 읽어봐요. 읽어봐요. 도상 경계야. 경계는 도면에만 나타납니다. 도면에만. 딴 데는 경계는 등록되지 않는다. 무슨 경계? 도상 경계. 그죠? 자, 국가가 보증해 준다. 그래서 읽어봐요. 보증경계 뭐예요? 승인경계. 자, 보증경계와 승인경계는 요 15회 때 우리가 뭐 개념과 관련돼서 출제가 되었어요. 그러면 일단 문제를 풀 때 자기가 요약 정리할 때 경계점 경계 자꾸 생각하면서 읽어나가야 돼. 경계점이냐 경계냐 조심하면서 읽어자. 그러면 경계는 어디에만 등록된다. 읽어봐요. 경계는 어디에만? 도면에만.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제 2장에서 3장에서 이제 지적 공별 등록사항이 나오는데 경계가 나오면 도면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딴 데 도면이 나오면 무조건 뭐다? X다. 자, 국가가 뭐 해준다고 읽어봐요. 보증. 국가가 승인해준다는 거. 그래서 여기 옆에다가 15회에 써놔서 자기가 이제 색깔을 입혀요. 국가가 공정해준다. 그래서 읽어봐요. 어선적 혈액이 있다. 공정적 혈액이 있다. 이렇게 자기가 살을 입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가로 2번을 가서 이제 자기가 이제 자, 아까 중요하다고 그러죠. 자, 기준이에요. 기준은 뭐예요? 기준은 법률에 그렇게 규정해 놨으니까 암기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가서 이제 한번 보죠. 자, 첫 번째 토지 지상 경계를 새로 정하기 위해서 득담장이나 그 밖의 구역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 표지로 경계점 결정할 때 그 아래의 구분에 따른다. 그러면 그 앞에 토지의 지상 경계 찾았죠. 거기 앞에다 꼬리표를 붙여서 이렇게 읽어요. 읽어봐요. 감초 지문이야. 감초 지문. 자, 그래서 이제 봐봐요. 자, 푸조나무 아세요? 푸조나무. 자, 우리가 이제 시골에 도입구에 가면 느티나무 아니면 푸조나무가 있어. 푸조나무. 성황당 입구에 푸조나무가 있죠. 푸조나무의 어는 어딜까요? 자, 풍성하다, 푸지다. 그래서 어원이 풍성하다는 뜻이야. 풍성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자, 푸조나무. 그러면 푸조나무가 있듯이 요 지문은 약방의 감초야. 그러면 감초라는 것은 늘 들어가요. 경계라는 지문이 나오면 항상 들어가는 지문이 하나가 있어. 바로 그거예요. 토지의 지상 경계를 새로 정하기 위해서 뚝담장 그 밖의 구역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 표지로 표시한다. 이게 약방의 감초야. 항상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거는. 자, 다만 그거는 좀 이따 다시 정리할 거고. 자, 박스로 가서 이제 보죠. 자, 봐봐요. 자, 높낮이가 없어요. 높낮이가 없는 행간편 써놓고 없으면 뭐예요? 중앙. 그건 외워야 돼. 없으면 중앙. 자, 높낮이가 있어요. 어디죠? 하단부. 그래서 하단부. 있는 하단부. 오른쪽에 가니까 3번에 자, 도로 구호등이 토지에 절토된 부분. 절자 동그라미 쳐놔봐요. 자, 상. 그래서 절상. 암기 코드 하나 나오네요. 근데 요거하고 나중에 이제 헷갈려요. 봐봐요. 자, 요거는 높낮이가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하단부. 자, 도로가 있고 하천이 있고 절토된 부분은 요때는 상단부로 계산한다. 그러니까 요거하고 두 개를 깜빡 헷갈린다라는 겁니다. 어제 되게 웃긴 게 있었어요. 봐봐요.
2분의 3이 2분의 1이 커요? 2분의 3이 커요? 2분의 1, 2분의 3 어디가 커요? 2분의 3이 커죠. 이것도 못하는 사람이 많아. 그렇죠? 학창 시절이 오래오래 지나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제 2분의 1 크냐 2분의 3이 크냐 그랬더니 뭐예요? 2분의 1이 크대요. 그래서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와. 그래서 어제 뭐예요? 눈총을 막 쏴줬어요. 막 째려봤어요. 째려봤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5분의 3하고 5분의 4하고 더하면 얼마가 나올까요? 5분의 뭐예요? 7이죠. 어떤 사람은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5분의 3 더하기 5분의 4는 자 10분의 7이라고 그러는 사람 많습니다.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요거는 왜 우리가 설명이냐? 우리 등기법하고 민법에서 걸리는 거야. 자, 공유지분을 댔더니 5분의 3하고 5분의 4를 댔더니 분자가 커요? 분모가 커요? 분자. 그러면 요거는 부실등기야. 추정력이 와장창 깨진다라는 거야. 이게 민법에서 추정력으로 연결되고 우리 등기법에서도 역시 등기의 추정력과 관련돼서 연결이 돼요. 자, 지분을 더하면 뭐가 나와야죠? 1이 나오죠. 그러면 지분이 뭐에 더했더니 분자가 크면 그거는 부실등기라는 걸 의미하고 간혹가다 자기도 속아요. 봐봐요. 자, 지문이 이렇게 나와요. 이런 지문 나와요. 5분의 3과 5분의 4를 더할 때 10분의 7이다. 그러면 등기의 추정력은 미친다. 어때? X야. 그죠? 진짜 나와 이 지문이.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1이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것도 이제 순간적으로 자기가 헷갈린다고. 몰라서 헷갈렸겠어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요 두 개가 순간적으로 헷갈려. 그러니까 여기는 상담부, 상담부, 하담부. 요거는 상담부. 그러면 헷갈리지 않도록 절 나오면 상. 그래서 절상. 이렇게 놓으면 안 헷갈린답니다. 자, 그러면 거기 자 해면 또 어떤 사람은 봐봐요. 해면 동그라미. 자, 수면 동그라미. 그것도 구분을 안 하고 해면, 수면 그걸 착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해자가 무슨 해자예요? 바다. 그러면 만조야. 그래서 최대 만조야. 자, 그러면 해수는 수면은 뭐라는 거예요? 최대 만수이야. 그러면 작년에 실제 경향을 분석하면 말끝마다 말장난을 쳐서 그러면 봐봐요. 자기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봐봐요. 자, 해면에 접하는 거는 최대 만수일을 경계로 결정한다. OX, X. 이거 해자가 해. 그렇죠? 여기는 뭐예요? 수야, 호수야, 호수. 그렇죠, 호수. 그러니까 또 사람은 두 개 생각을 못해. 또 봐봐요. 자, 여기에다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집착이 이제 자,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집착하면 실수를 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뭐예요? 모르면 통과야. 그러면 여기 앉아있는 사람 다 합격해. 그러면 선생님 다 통과던데요? 아니야. 다 아는 거 딱 줘. 출제원이 딱 요거 줘요. 진짜 출제원이 요렇게 딱 줘. 몇 개? 26개 딱 줘요. 그냥 저희가 그러면 봐봐요. 올해 여기 1차 그거 2차 합격한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욕심을 다 버려서 아는 것만 풀고 나왔다. 그러면 뭐예요? 65점으로 합격한 사람들 만들 겁니다. 그게 바로 26개 아는 거 주는 거야. 아는 거. 그 아는 것만 맞추면 돼요. 아는 것만. 그러니까 여기에서 봐봐요. 자, 그러면 작년에 시험보다 뭐 실수를 해서 떨어져서 그러면 이 문제를 악착같이 맞추려고 집착을 벌여. 집착을 하면 어때요? 그럼 뒤에 있는 쉬운 문제를 못 푼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모의고사 볼 때 점수 많이 맞지 산주고 모르면 통과, 아는 것만 찍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한번 봐봐요. 이런 사람은 안 돼. 자, 봐봐요. 자, 뭐 하거나 여기 봐봐요. 중학교 선생님이 계셔. 진짜 선생님이에요. 무슨 선생님일까요? 수학 선생이에요. 과학계로는 100점 나와. 민법은 미치겠어요. 민법은 뭐 35점에서 37.5가 나오거든. 근데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야. 자, 아는 것만 표시를 해요. 모르는 거 뭐예요? 안 찍어. 되게 바보 같아요. 모르는 거 몰빵 쳐서 그냥 다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요 사람이 이제 물어봐서요. 양심상 아는 것만 찍었습니다. 그러면 아는 것만 찍더라도 뭐예요? 아는 거 마킹 안 된 것을 표시는 하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방학 때만 나타나요. 방학 때만. 저를 되게 싫어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누굴 제일 좋아해요?
학교론 선생님을 되게 좋아해요. 학교론. 저는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학교는 누굴 좋아하느냐? 철이를 되게 좋아해요. 철이를 좋아해요. 자, 그럼 철이가 뭐라 그래요? 노트북에 이제 일제 뭐라고 써놨어요? 볼매라고 썼죠. 요즘 볼매는 의전생이 돼서 볼수록 매력적인 남자가 아니라 볼수록 매를 버는 남자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거 쓰면 안 돼. 이제 볼매가 이제 뭐예요? 의전생이 돼서.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그럼 너무 이제 집착을 여기다만 한다고. 그거 한번 봐봐요. 자, 해면에 접하는 경우는 최저 만저 이선에 따른다. 이렇게 나와버려요. 그러면 최 읽고 여기 읽고 그래서 요걸 읽지를 못해. 그래서 최저가 아니라 최대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확인하는 연습을 해야 돼. 해면은 뭐라고? 최대 만저이. 호수는 최대 만수이. 그러면 봐봐요. 자, 바닷물이 빠져서 썰물이죠. 싹 쳤다 민물. 그래서 최대 만저이. 자, 호수죠. 호수는 여기 봐봐요. 호수와 관련돼서는 여기 한번 봅시다. 호수와 관련돼서는 우리 봄철에 바닥을 보이죠. 그러면 꽉 찼어. 물이 장마철에 꽉 찼죠. 그러면 여기에 뭐예요? 최대 만저이가 만수이가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나라는 요 차이가 커야 작아요. 그죠? 이게 바로 하상계수라고 그래. 하상계수. 하상계수가 크다 이 말은 바로 SOC 정책을 해야 돼. 그래서 댐을 만들어야 돼요. 댐을 만들자니 어때요? 림피, 딤피 현상으로 연결이 된다고. 그게 집단 이기주의. 자, 그래서 이제 자, 그럼 댐을 이제 댐이 한다. 그럼 뭐 심어? 뭐 심어요? 뭘 쓰려면 무궁화 심어. 무궁화 갖다 대면 뭐예요? 되게 비싸요. 보상 가격이 비싸요. 자, 무궁화 다음에 이제 유실수가 비싸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저기 제 고향이 어디예요? 함양이죠. 안동댐이 들어선다 해서 뭐예요? 사과나무를 심기 시작해서 그래서 이제 시중에 무슨 사과가 나온다? 이거 봐요. 함양사과. 함양사과 마실 수밖에 없어요. 일교차가 되게 심해. 여름에는 덥고 밤에는 뭐예요? 추워. 그래서 뭐예요? 일교차가 심할수록 당분이 많이 돼요. 그래서 함양사과가 요즘 많이 팔리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 개수가 하상개수라고 그래. 그러면 여기 봐봐요. 요거 한번 읽어볼래요? 읽어봐요. 중앙. 요거는 하단부. 요거는 절상. 요거는 그러지 말고 해면 최대 만저이 공부를 하더라도 요거는 호수 최대 만수이. 자, 그러면 요거는 자, 그러면 이제 하나 더 해야 되겠네요. 제 방은 안쪽 바깥쪽. 그래서 제 방은 바깥쪽 어깨선. 자, 그래서 이제 바깥쪽이 안쪽이 아니에요. 그러면 요거 약간 착각하기 쉬워요. 자, 그래서 자, 제 방 그러면 바깥쪽 요걸 잡아야 돼. 바깥쪽. 안쪽이 아니라. 그러면 아무 말이 없으면 요 경계에 따라준다라는 거야. 그러면 다시 올라옵니다. 그러면 거기 박스으로 다시 원위치로 와서 다만 지상경계의 구역을 행사하는 구조물에 서의자가 다른 경우 서의자 줄쳐놔봐요. 서의자가 다른 경우 따로따로 줄쳐놔요. 1, 2, 3 따로 줄쳐놔요. 그러면 소유권에 따라 줄쳐놔요. 자, 그러면 요걸 활용해 먹을 수 있는 응용력이 있어야 돼. 그러면 그 옆에다 하나 써보실래요? 자, 그러면 여기와 관련돼서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그 옆에다 요거 이제 두 가지를 옆에다 방지에다 바로 옆에다 써놔요. 자, 특별한 사정이 있는 없는. 저희가 요거 자, 그러면 이렇게 써놓고 저희가 이제 따로 정리하죠. 여기는 없는 행강편 써놓고 여기는 있는. 그러면 여기는 도상경계. 없으면 도상경계. 있으면 자, 실제 경계가 되는 거예요. 실제 경계. 자, 실제 경계가 뭘까요? 이게 배웠던 민법상 경계가 돼. 민법상 상린관계로 규정이 된다고. 상린관계. 그러면 봐봐요. 자, 상린관계는 강행규정이 임의규정이. 강행규정, 임의규정. 헷갈리죠? 제가 뭐 봐봐요. 상린관계가 강행규정이냐 임의규정이냐. 째려보면 강행규정이라고 그러고 다시 째려보면 임의규정이라고 그래. 그렇죠? 자, 상린관계는 임의규정이야. 그렇죠? 임의규정.
근데 봐봐요. 지금 점수가 안 나온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야. 바로 봐요. 상인관계는 이미 규정이다. 상인관계는 이미 규정이다. 그러면 봐봐요. 그럼 이렇게 나오면 봐봐요. 지금 이게 안 돼서 점수가 안 나온 사람들이 많다고. 자, 지금 점수가 안 나온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야. 자, 봐봐요. 상인관계는 무슨 규정? 이미 규정. 그럼 상인관계는 특약으로 배제시킬 수 있다. OX. 그렇죠. 이게 이미 규정이라는 거거든. 강행 규정이면 특약으로 배제시킬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점수가 안 나온 사람들은 뻔해요. 그러면 상인관계는 뭐예요? 이미 규정이야. 그러면 이게 이제 자꾸 헷갈려. 그러니까 여기에서 봐봐요. 우리가 그래서 읽어봐요. 상임이라고 그래서 상임 그러는 거. 그러면 여기 그러면 여기 이제 특별한 사정이 있다. 이게 민법상 전개, 즉 상임 관계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요거는 중앙이죠. 요거는 뭐예요? 읽어봐요. 요거는 어디예요? 하단부죠. 요거는 뭐예요? 상단부죠. 자, 요 바다는 뭐예요? 최대 만주이죠. 호수는 뭐예요? 최대 만수이죠. 제방은 뭐예요? 바깥쪽 어깨선. 그러면 여기 봐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서 소유권의 분쟁이 생길 수 있는 게 있어. 어떤 걸까요? 요거는 바다는 소유권 분쟁 생길 수 없죠. 요거 없죠. 제방은 없죠. 그러면 소유권의 분쟁은 요 3개가 생길 수 있잖아. 그러면 요건 소유권의 분쟁이 생기면 무슨 경계에 따른다? 실제 경계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애울 거는 없다라는 거야. 생각하면. 그러면 요거는 이제 믹싱을 해놔야 돼. 그러니까 애우기는 애우는데 써먹지를 못하거든. 봐봐요. 자, 높낮이가 없는 경우,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자, 소유자가 다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생겼죠. 그럼 뭐의 경계에 따른다? 실제 경계. 그러면 중앙에 따른다. 어때? X. 뭐에 따른다? 실제 경계. 즉 소유권에 따라서 경계.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 있어. 제일 진짜 미쳐버리는 언니가 있어요. 미쳐버리는 언니. 자, 일하는 언니는 아침 10시부터 밤 2시까지 독서실에 앉아 있어요. 정말 잘 외워. 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도상경계, 있으면 실제경계. 잘 외워요. 저건 뭐냐? 그러면 뭐예요? 이거는 중앙, 하단부, 상단부, 최대 만주의, 최대 만수의, 제방은 바깥쪽 어깨선. 잘 외워요. 근데 갑자기 요 지문이 나오면 또 깨갱갱해버려요. 자, 높낮이가 있는 경우는 하단부에 따른다. 맞죠? 자, 그러면 특별한 사정이 되겠어. 높낮이가 있는 경우, 소유자가 다른 경우 하단부에 따른다. 어때? X. 무슨 게? 소유권에 따라. 즉 소유권. 무슨 경계? 실제 경계야. 그 소유권에 따라 하는 게 바로 뭐예요? 바로 상인관계. 민법상 경계거든.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강의가 한번 연습을 한번 해야 돼. 그러니까 가서 이걸 한번 우려도 먹고 이렇게 한번 해보고 그러면 그러면 기준과 관련돼서 그러면 자주 출제되니까 조심하고요. 자, 가로 3번에 지상경계점 등록부. 그러면 옆에 쭉 오면 우측에 방주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옆에다 한번 써봐요. 지난번에도 한번 우리가 했었어. 자, 그러면 거기 옆에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봐요. 자, 두 필지를 한번 그려봅시다. 이렇게 해서 두 필지를 한번 그려봐요. 자, 거기 지상경계점 등록부 방주에다 옆에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봅시다. 요거 몇 필지? 한 필지죠. 한 필지. 그럼 요거 뭐예요? 지상경계. 그래서 요거는 지상경계점 등록부에 등록해 놓는 거야. 자, 지상경계점 등록부. 자, 요거는 뭐예요? 도시 비싼 땅. 요게 무슨 점이죠? 경계점 좌표. 그러면 경계점 좌표가 몇 개? 4개. 요걸 등록해 놓은 게 봐봐요. 요게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되는 거야. 경계점 좌표 등록부. 그러면 요 지상 경계점 등록부와 지상 경계점 등록부와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같다 다르다. 근데 그러면 그러면 기분 나쁘지 않게 고상하게 강의하려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차이점은 뭘까요? 차이점은 요거는 기타 공부, 이게는 지적 공부. 기분 나쁜 소리 들어봐요. 요거는 싼 땅, 요거는 비싼 땅, 그렇죠? 요거는 싼 땅에 있는 거야. 이거는 무슨 땅? 비싼 땅에 있는 거야. 비싼 땅. 자, 그러면 요거는 어디 지역이죠? 도시개발사업지역이야.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지역만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으니까 어때요?
서민들은 기분 나쁘잖아. 그래서 국가가 뭐예요? 국가가 그러면 잠시 기다려. 하나 만들어줄 테니까. 개정돼서 지상경계점 등록부가 뭐예요? 등록된 겁니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지상경계점 등록부와 경계점 등록부는 같아 다르다. 다르다. 그러면 여기 봐봐요. 요거는 기타 공부죠. 그러면 언계창이 하면 기타 공부고 요거는 무슨 공부? 자, 지적 공부. 그렇게 이제 의미를 잡아두고 요거는 특히 어디 지역에서? 도시개발 사업 지역에서. 사업 지역에서.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이 무슨 정량이야? 지적 확정 정량. 그러면 지적 확정 정량.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반드시 비치할 지역을 골라라. 대표적으로 지적 확정 정량이 돼.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다음 중 틀린 것을 골라라. 지적 현황 정량,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 지역은 지적 현황 정량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반드시 비치한다. 그때 X 확정과 현황을 또 구분해 두라고 그래서요. 마찬가지예요. 시험 장갑은 같이 보여요. 같이 보여. 지상 경계점 등록부와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같이 보여요. 자, 그러면 요거와 관련돼서 이제 쏙 들어가서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1번의 지적 소관청은 살짝 줄 거나요. 토지 등에 따라서 지상 경계, 거기에다 행강 편차나요. 자, 그러면 지상 경계가 키워드야. 이게 가장 중심 키야. 자, 그러면 가장 최근에 잘 봐봐요. 다음 중 틀린 것. 지적 소관청은 토지 이동에 따라서 지상 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작성 관리한다. 그때 X일 거죠. 그러면 지상 경계가 아니라 경계점 좌표가 들어가면 그때는 뭐예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우려 먹었으니까 봐봐요. 우려 먹었으니까 요 지상 경계점 특히 지적 소관청을 시도지사로 우려 먹을 가능성이 커. 다시 한번 그 자리도 잘 잡아놓고요. 자, 이번에 관해서 이제 이번에 요거는 외울 수밖에 없어. 요 2번은 어쩔 수 없어요. 외워야 돼. 자, 근데 우리가 외우더라도 좀 약간 뭐예요? 자, 확인해 보면서 우리가 숙지하자고요. 자, 일단 소재 줄 쳐놔봐요. 자, 집안 줄 쳐놔봐요. 자, 그러면 저기 미음의 지목 줄 쳐놔봐요. 지목. 미음의 지목 찾았어요? 공통점. 토지의 표시. 그러면 우리 지상경계점 등록표의 토지의 표시 사항은 대표적으로 소재, 집안, 지목이 등록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지목과 관련돼서 동부상의 지목과 실제 토지용의 지목 찾았어요? 예, 그 옆에다가 한번 자, 지목과 관련돼서 우리 한꺼번에 한번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이것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야. 자, 봐봐요. 자, 지목 등록과 관련돼서 첫 번째 자서요. 목도장이죠. 요 목도장은 아까 뭐예요? 이거는 지적 공부와 관련돼서 지적 공부에 등록되는 것은 목도장. 그러면 지목은 읽어봐요. 지목은 끝자리가 도하고 장에만. 근데 너무 여기에다 머리에 박히면 요 2번을 조심해야 돼. 2번하고 3번을 조심하자고요. 자, 대표적으로 읽어봐요. 자, 지상경계점 등록부. 자, 지상경계점 등록부에도 지목이 등록된다는 거야. 기타 공부지만. 또 하나 뭐예요? 자, 부동산 종합공부도 지목이 등록된다는 거야. 그러면 요거는 참 박스 문제로도 좋아요. 자, 봐봐요. 다음 중 나열한 것 중에서 지목이 등록될 사항으로서 바르게 묵힌 것을 골라라.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요. 요거는 지목과 관련돼서 목도장은 지적 공부와 관련돼서 요 기타 공부는 뭐예요? 지상경계점 등록부와 부동산 종합공부는 기타 공부지만 뭐가 등록된다? 지목이 등록된다. 그러면 그 옆에다 이제 조심해서 이런 게 이제 박스 문제로 나올 걸 미리 예측을 하고 덤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기만의 이제 옆에다 딱 정리해 두라고. 그래서 목도장 여기만 집착하지 말고 목도장은 지적 공부라는 단서를 달아서요. 요거는 그러면 지상경계점 등록부와 부동산 종합공부는 무슨 공부다? 기타 공부면서 뭐가 등록된다? 지목이 등록된다. 자, 또 하나 이제 그러면 작년 출제원이면 충분히 3번도 장난을 칠 수 있어요. 디귿 부분도. 자, 디귿 부분은 거기에 경계점 좌표 줄 쳐놔봐요. 경계점 좌표 줄 쳐놨죠? 가로 안에 뭐라고 써놨어 읽어봐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의 한정 줄 쳐놓고요. 자 그러면 요거는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 지상 경계점 요게 중첩될 수 있거든. 그러면 경계점 좌표는 그러면 어디에만?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에만 한정해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등록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집을 풀어보면 문자 봐봐요. 자, 경계점 좌표는 언제나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 등록된다. 어때? X 거죠. 어디 시행지역에서? 경계점 좌표. 그러니까 미리 예측을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 지문들이 어떻게 나올 거라는 것을.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제가 해줄 수가 없어. 해줄 수가 없어요. 숙제해야 돼. 경계점 이치 설명도. 자, 경계점의 사진 파일 줄 쳐놔봐요. 사진 파일. 요즘 여기 봐봐요. 요즘 자 여기 봐봐요. 무슨 세대? MZ세대. MZ세대의 특징은 또 뭐예요? 밥 먹을 때마다 찌극. 반찬이. 치크. 왜 찍냐 그랬더니 카카오 스토리를 만들려고 그런대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상 경계를 설치했다. 그러면 뭐예요? 인증샷을 찍는 거. 그게 바로 사진 파일이야. 최근에 출제된 게 경계점 사진 파일. 찾았죠? 여기 무슨 샷? 인증샷. 그렇죠? 인증샷이에요. 내가 설치했다고 인증샷을 팍 찍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느낌을 좀 가져달라는 거. 그러면 거기 밑에 보니까 쉬워서 경계점 표지의 종류 및 경계점 이치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요게 최근에 요 지상 경계점 등록부 말이 되냐 이거지. 그러면 지상 경계점 등록부가 나왔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붙이기 한 시험이 아니야. 떨어뜨리기 한 작정하고 나온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상 경계점 나왔다. 올해 이제 시험은 떨어뜨리려고 나오는 거라. 그러면 떨어지기 전에 미리 숙지를 하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미리 예측을 하고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럼 최근에 문제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다음 중 지적소관청이 지상 경계점을 등록하고자 할 때 경계점 이치 설명도와 경계점에 대한 사진 파일이 등록되는 것을 골라라. 그러면 뭐예요? 1번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 2번에 지상 경계점 등록부. 정답은 지상 경계점 등록부. 최근에 출제된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 관련돼서는 그러면 자주 읽어보라고요. 암기가 안 되면. 자, 그러면 형님들이 핑계 봐봐요. 여기 봐봐요. 자, 핑계가 맞아요. 이 아래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습관을 들어가지고 맨날 핑계 이렇게 쓰니까 뭐예요? 우리 수강생 중에 시인이 있어요. 교수님 왜요? 글씨 좀 잘 써요. 자, 핑계가 아니라 의의야. 그러니까 한번 습관이 이렇게 무섭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습관이 진짜 무섭다라는 거예요. 공부하는 습관이. 그러니까 사고를 지금부터 습관을 들이라고. 늦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핑계. 그러면 우리 형님들 맨날 핑계 대죠. 그러면 우리 형님들이 핑계가 돼요. 형님 왜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암기가 안 돼서. 암기가 핑계예요. 그럼 한번 제가 그럼 반문해서 여쭤봅니다. 자, 우리 보면 공인중개사는 객관식, 주관식. 객관식 밑에 지문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25번을 읽어보면 자기가 감이 와요. 자, 감이 봐요. 이상하다. 그게 정답이에요. 정답이에요. 진짜 감이 온다니까. 감이 온다니까. 진짜 성적 잘하는 사람한테 물어봐요. 감이 온다니까. 감이 나와요. 그러니까 자주 25번 읽으면 그냥 손이 들고 있어. 내가 답이에요. 그걸 못 골라낸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공인중개사는 객관식이 주관식이 아니라 객관식이야. 그러니까 공부하는 요령은 눈 감고 외우지 말고 눈 뜨고 외우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눈 감고 외우면 주관식이면 눈 감고 외워야 돼. 눈 감고. 그러면 주택관리사 2차가 주관식이거든. 그거는 암기할 때 눈 뜨고 외우라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우리 눈 감고 외우라고 그러죠. 주택관리사 민법 할 때는. 그러면 봐봐요. 우리 공인중개사는 객관식이야. 밑에 지문이 나와 있다는 거 인지하고. 그럼 몇 번 읽어두면 돼. 지상경계점 등록소에 소재 지번, 경계점 좌표, 경계점 이치 설명도, 경계점의 사진 파일, 지모, 경계점 표지의 종류 및 경계점 이치. 이렇게 읽어두면 감이 온다니까. 낯설어? 그러면 그게 정답이에요. 자, 실제적으로 보면 합격하는 사람은 공통점은 다 알아서 푸는 게 아니야. 자, 그러면 40문제 중에 몇 개예요? 40문제 중에 몇 개, 정확하게 알아서 푸는 건 몇 개인지 아세요? 8개밖에 안 돼. 8개.
정확하게 알아서 푸는 건 8개밖에 없어. 나머지는 뭐예요? 감으로 풀어. 이게 정답 같아. 정답 같아. 정답 같아. 그 감을 아무나 주지 않아. 열심히 한 사람한테 감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 감을 아무나 주는 줄 아세요? 자, 그러면 이제 그걸 계속 읽으라고 암기가 안 되면. 그러면 특히 이제 신경을 바짝 쓸 거는 그게 토지의 표시사항들. 대표적으로 토지의 표시사항 중에서 뭐가 읽어봐요? 소재, 지반, 지목. 여기에다 바짝 그거는 따로 인지를 하고. 자, 가로 4번에 이제 별표 3개죠. 자, 불만에 따른 지상경계 찾았어요? 예, 그 옆에다가 49페이지 페이지 위에 이렇게 한번 적어봐요. 읽어봐요. 자, 이렇게 이제 그려놓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이렇게 분할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분할할 수 없습니다. 그럼 원칙은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원칙은 지상건축물. 그럼 뭐 봐봐요. 원칙적으로 지상건축물을 원칙에 분할할 수는 없다.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A적으로 있어요 없어요? 그래, A가 그래서 시험에 자주 출제해. 그래서 여기 단독 문제로서 여기에다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초점을. 자, 그러면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이것도 사실 외울 거는 없어요. 이해하면 다 나와요. 이해하면 왜 그런가? 자, 그럼 한번 이해해 보자고. 이렇게 이제 적어놓고, 자,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암기 코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여기 봐봐요. 자, 어제 뭐예요? 어제 금요일이죠. 그래서 6시 내 고향. 이제 내 고향이 어제 뭐예요? 6시 내 고향. 그래서 여기 읽어봐요. 공릉이 나왔네. 공릉 재래시장이 나왔네. 아우 그 뭐야 앞에 그 아줌마 한번 꼭 찾아가고 싶어요. 뭐야 그 재래시장 나오는데 아줌마가 좀 약간 덩치는 있는데 집사람보다는 좀 날씬하더라고요. 근데 막 춤을 추대는데 시작하는데 제가 6시 내 고향은 뭐야 꼭 밥 먹을 때 꼭 한달 뭐 먹을 때 해서 꼭 뭐예요 봐요. 그러니까 TV가 없으니까 TV 볼 때마다 되게 신기해서 자 공릉 재래시장을 근데 재래시장 옆에가 거기가 이제 뭐예요 도깨비 시장이 있어요. 그 옆에가 왕십리거든. 자 옛날에 신문에 이렇게 나왔네. 여기 봐봐요. 몇 층짜리 가장 흉측한 건물이 나오네. 그래서 여기에 뭐 이렇게 파괴가 돼서 한쪽이 왜 파괴가 됐을까요?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파괴를 했죠. 그럼 함부로 파괴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파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법원의 확정 판결이 필요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확정 판결. 그러면 봐봐요. 원칙적으로는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결통하게 할 수 없다. 그러면 확정 판결을 받으면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잘라낼 수 있다 없다? 있다. 확정 판결을 받으면 첫 번째 이제 해석이 됐고요. 자, 좀 이따 이제 하면 돼요. 이제 봐봐요. 이해를 먼저 하라고. 자, 이번에 여기 봐봐요. 여기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2025년도에 뭐가 망해? 2025년도에 뭐가 망해요? 자, 민족 사관고가 폐지가 돼버리네요. 그래서 인재 유출이 될까봐 걱정이 돼요. 일반고로 바뀌기 때문에 뭐예요? 민족 사관교 교장 선생님이 자 2025년이면들은 민족 사관학교를 폐지하겠다, 폐간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게 진짜예요. 따끈따끈한 뉴스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일반 고등학교로 나오면 뭐 사관 고등학교가 뭐가 필요하냐? 이제 문제가 생겨서 자 그러면 봐봐요. 자 민족 사관학교. 자 여기 봐봐요. 자, 승문고등학교네요. 제가 승문고등학교 출신이야. 승문고등학교 후배가 민법체 뭐라고 있어요. 그게 한참 따뜻한 후배거든. 희대야. 그러면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학교를 갔더니 봐봐요. 자, 입학을 하러 갔더니 이렇게 담벼락이 이렇게 있더라고. 이게 담벼락이. 자, 그러면 담벼락이 여기 있으니까 어때? 여기 무슨 형제? 학교 형제. 그러면 요거 학교 집이 안에 있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다 잘라버려. 그래서 요 담벼락이 바로 집이라는 겁니다. 이건 무슨 사업이에요? 공공사업. 공공사업에서 학교 영지는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간통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마무리 하나 됐고요. 자, 또 하나 봅시다. 자, 공법으로 가보죠. 공법으로. 자, 여기 와봐봐요. 자, 여기 이제 뭐예요? 여기 봐봐요. A라는 사람이 죽어도 도시개발을 안 하겠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알박기 하는 거지, 알박기. 근데 저는 일부만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네. 일부. 그럼 아니야, 박해야? 안 여기는
확 잘라버려야지.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간통하게 할 수 있네. 무슨 개발 사업이라면? 도시 개발 사업이라면. 자, 여기 봐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 이제 저쪽으로 가봅시다. 이렇게 이제 도시군 관리 계획서를 거놨어. 그러면 여기는 안쪽이고 여기는 바깥쪽이야. 잘라버려야 되겠죠. 그럼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간통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아까 무슨 판결? 확정 판결. 무슨 사업? 공공사업, 도시개발사업. 읽어봐요. 도시군 관리 계획서. 이해하면 나오는 거야. 근데 빨리 시험을 풀어야 되거든. 빨리. 자, 그러면 거기 봐봐요. 법원의 확정 판결에서 확정 판결 줄쳐놔요. 학동그라미. 자, 공공사업에서 거기 공공사업에서 공동그라미. 자, 도시개발사업에서 사자 동그라미. 자, 도시군 관리계획선에서 도자 동그라미.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올 거야. 그러면 읽어봐요. 학사공도. 이게 한번 다 해봤어요. 사학공도도 해봤고 도공사학도 해봤고 제일 원만한 게 이거예요. 읽어봐요. 학사공도. 학이 뭐예요? 확정판결, 도시개발사업, 공공사업도 도시군 관리계획서. 이때는 그러면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간통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해가 됐으면 또 하나 조심할 게 있어. 자, 공공사업에서 지목을 한번 봐봐요. 지목이 몇 개인지 세어봐요. 여덟 개. 어떤 사람은 이제 세기만 해. 근데 어떤 사람은 봐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학교용지 공공, 도로 공공, 철도용지 공공, 제방 공공, 하천 공공, 국어 공공, 유지 공공. 그러면 유원지는 개인. 그러면 유지를 조심해야 되겠네. 유지를 유원지로 건설하면 꼼짝없이 다 한다라는 거야. 유원지. 유원지가 아니라 뭐다? 유지. 그러면 여기 봐봐요. 제가 여기 한번 발음이 안 좋아서 그러는데 또 한번 봐봐요. 그럴까봐 그래서 그래요. 용인에 가면 뭐가 있어? 그래, 에베랜드가 있어. 에베랜드가. 그러면 에베랜드는 누구 거야? 삼성 거야. 개인 사업이거든. 그러면 유원지는 개인 사업이지 공공 사업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유지를 유원지로 장난친단 말이야. 조심해 놓고요. 자, 그러면 이제 또 하나는 수도용지 공공이죠. 근데 몇 개라고 아까 그래서 8개. 공통점은 공공이야. 공공. 공공이야. 그러면 몇 개 지문이야? 몇 개 지문이 나오겠어? 8개 지문, 하나 더 9개 지문이 나오겠지. 봐봐요. 공공사업에서 학경지에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간통하게 할 수 없다. 어때? X. 그러면 8개 지문이 나오죠. 그건 전체적인 지문이 하나 나올 수 있잖아. 길게. 공공사업. 공공사업에 있어서 학교용지, 도로, 철도용지, 제방, 하천, 국어, 유원지, 수도용지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간통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러면 없다 그러면 틀리죠. 있다 그렇죠. 전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는 9개 지문이 빠져나갈 수 있는 거야. 9개 지문.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저희가 그러면 요 9개 8개 지문을 한번 외워놔야 되겠죠. 빨리 풀 수 있도록 읽어봐요. 학철수 읽어봐요. 천재구 유도. 그러면 우리 이제 지목 배웠으니까 읽어봐요. 학교용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도로. 그렇죠. 도로. 그러면 도로에 있어서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간통하게 할 수 없다. 어때? X. 18회 때 2.5점짜리고.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에서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간통하게 할 수 없다. 어때? X. 26회 때 2.5점짜리고. 23회 때 갑시다. 다음 중 나열한 것 중에서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간통하게 할 수 없다. 그만 애적인 사유를 아닌 것을 골라라. 그러면 뭘 고르라는 거예요? 학사 공도가 아닌 걸 골라라 이 말하고 갔잖아. 그렇죠? 그러면 일단은 이해가 됐으니까 암기 코드를 만들어서 이해된 사람은 외울 필요도 없는 거야 사실. 그러니까 문제를 빨리 풀게 해서. 자, 그러면 봐봐요. 원칙적으로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간통하게 할 수 있어 없어? 아마 A적으로 돼 안 돼? 그럼 머리에서 봐봐요. 이렇게 들어가면 학사 공도 이렇게 들어가야 돼. 공공사업 그러면 학철수, 천재구, 유도. 공장체는 좀 참아. 합병에서 나와요. 자, 그래서 여기는 공장체는 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 우리가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 뒤에 자, 굉장히 가장 좋은 문제가 있어. 자기가 완벽하게 이해했는지 요걸 샘플 문제로 잡아서 연습을 자꾸 하라고. 응용력이 떨어진 사람들은. 자, 한번 풀어보세요.
가장 전형적인 문제, 역대적으로 가장 좋은 문제야. 골고루 섞여 있고. 자, 됐어요? 예, 그럼 봐봐요. 틀린 거, 옳은 거. 틀린 거. 그러면 1번은 그러면 감초 써요. 감초. 이 지문이 나오면 아까 감초. 자, 2번은 지적소관청 툭 쳐요. 지상경계 툭 쳐요. 지상경계점 등록부. 맞네요. 그러면 여기 2번이 3표표 때 툭 치니까 지적소관청, 지상경계 툭 치니까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게 30회 때 2.5점짜리예요. 자, 지상금은 지상경계를 구획하는 구조물의 소유자, 소유자가 다른 경우 줄쳐놔봐요. 그럼 툭 치면 소유권에 따라 낭대내네. 자, 그러면 4번도 외울 필요도 없어. 자, 그러면 자본 생정기관의 전 지방자치단체장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 분할한 경우에는 잘라봐요. 는자까지 잘라봐요. 여기에서 키워드 찾아봐요. 분할이야. 분할 동그라미. 분할이야. 분할 찾았어요? 예, 그러면 봐봐요. 분할 시켜볼게요. 자, 분할 시켜볼게요. 몇 필지? 한 필지. 몇 필지? 두 필지. 말뚝이 몇 개 필요해? 2개. 여기에다 말뚝 박아야 돼. 말뚝. 이렇게 분할하면. 이게 바로 경계점 표지 설치를 하고 측량해야 돼. 말뚝. 이게 경계점 표지라는 거야. 한 번만 이해하면 이거는 끝나버려요. 분할 이거는. 근데 우리 지난번에 원수업 시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말뚝이 어떤 색깔이라고 그랬어? 요거 빨간색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요거 훔쳐올래다가 뭐예요? 절도죄 흥해서요. 공사판에 여기 하나가 있길래 제가 주워오려고 그랬더니 제가 저거 아저씨 저거 버리는 거예요. 제가 쓸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자, 강의 끝나고 나와서 보니까 치워놨더라고. 제가 훔쳐갈까봐.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기 뭐라고 써놨냐면 한국국도정보공사 경계점 표지 이렇게. 만약에 여기 3필지로 분할, 4필지로 분할한다고 그러면 몇 필지를 줘요? 말뚝이 몇 개가 필요해? 하나, 둘, 셋. 아니, 미쳤어요. 하나, 둘, 셋, 넷. 말뚝 4개를 준다고. 4개를. 말뚝을 받고 측량이 들어가. 경계점 표지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빨갛게 생겼어. 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기 밑에 한번 봅시다. 자, 콘크리트야. 플라스틱 말뚝 박혀 안 박혀? 안 박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도장 찍어놔야지. 빨갛게 여기에다 칙 싸놓는다고. 그게 경계점 표지야. 말뚝. 자, 그러면 저기 봐봐요. 눈은 넓어 안 넓어? 넓어요. 넓죠? 그러면 말뚝 박아놓으면 보여 안 보여?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빨간 깃발을 꽂아놓거든. 그럼 어떤 사람이 저 지나가니까 저기 눈에 점쟁이가 있나 봐. 그래요. 점쟁이는 개뿔이 점쟁이다. 그게 바로 경계점 표지라는 거야. 경계점 표지. 제가 저기 이제 강야로 가는데 옥수역을 넘어가는데 저기 옥수가 재개발이 되거든. 거기 크게 말뚝을 해서 뭘 박아놨어요? 깃발을 박아놨다고. 깃발. 그거는 여기 뭐냐면 옥수가 지형이 이렇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여기 말뚝 박아야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거기에다 깃발. 그래서 지나가 앞에서 앉아봤더니 저기 점쟁이가 많네. 아줌마가 막 이야기하는데 점쟁이가 많대. 점쟁이가 아니야. 그게 바로 경계점 표지야. 그러니까 4번은 한 번 이해하면 게임 끝났어. 자, 분할 잡아서 어디로 쳐? 경계점 표지까지. 자, 5번은 도시개발 사업이야. 4자 동그라미. 그러면 4번은 학사 공도가 생각이 나야죠. 그럼 툭 치고 가요. 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 어때? X 된다. 정답은 몇 번? 5번. 그러니까 자기가 순발력이 없는 사람은 요 문제를 에어버려가지고 여기에 자꾸 이렇게 문제가 이 지문들이 변형이 되거든.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에웠다고 문제가 다 풀리면 다 풀리게. 그러니까 기출문제 샘플을 하나 갖다 놓고 여기 안 풀리면 앞으로 가서 읽고 요게 이렇게 변형되는구나. 이렇게 변형. 그게 응용이 안 된 사람이 지금 여기 몇 사람이 앉아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 기출문제를 자꾸 해서 요약집을 읽어가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자, 경계 무조건 나와요. 한 문제. 올해는 예상은 이쪽입니다. 다시요. 올해 여기 그분이 이야기를 하셨네요. 자, 몇 필지? 한 필지. 그러면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간통하게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예조로 돼야 안 돼. 그러면 학사 공도. 공공사업에서 7개, 8개. 학철수, 천재구, 유독 거기까지. 좀 쉬었다 계속 들어갑니다.